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권원태입니다. 오늘은 선거에 있어서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선거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정이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 당일날 투표수를 세는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할 때 전자개표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전자개표 투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함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요, 그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들이 나오고 그 투표용지들이 전자개표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B 전자개표기에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표가 있고요.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표가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표는 후보자별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람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수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표기를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개표기를 통과하지 못해서 개표기가 뱉어내는 표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모아다가 사람이 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검표한 것과 수개표한 것들이 합쳐져서 합산 및 개표 상황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개표 상황표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표 상황표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개표 상황표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분류된 투표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류된 투표지가 개표기를 통과한 표입니다. 두 번째로 재확인 대상 투표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개표기를 통과하지 못해서 사람이 손으로 개표한 그런 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표기 불통과표, 즉 개표기를 통과하지 못해서 사람이 수개표한 요 놈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개수가 전부 다 19,000장인데요. 19,310장인데 한 장에 50원씩 해가지고 거의 100만 원 돈 합니다. 근데 어떤 열혈 유튜버님이 이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일일이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표기 불통과한 표는 기계가 읽지 못하고 거부한 표이고요. 손으로 개표한 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좋은 샘플입니다. 사실은 샘플을 잘하는 것은 여론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샘플을 잘못하면은 편향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샘플을 잘 해야 되는데 이 개표기를 불통과한 이 표는 아주 좋은 샘플이 되는데 그 이유는 나이나 고향이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무관하게 못 읽겠다. 그리고 그냥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대표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샘플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한다라는 뜻으로 대표성이 있는 샘플은 그 결과하고 전체 결과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좋은 샘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샘플 결과와 최종 결과는 유사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먼저 그 예를 보겠습니다. 광진을의 경우 특정 당의 수개표, 즉 기계가 읽지 못해서 뱉어낸 그 표가 37.2%였습니다. 그런데 이 37.2%는 최종 당일 최종 결과하고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개표는 37.2%인데 최종 결과는 당일 최종 결과는 44.4%입니다. 반면 서대문 갑의 경우에도 특정 당의 경우에는 수개표는 35.8%인데 당일 최종 결과는 44.3%가 나왔습니다. 강서구 을의 경우에도 수개표는 38.7%, 당일 최종 결과는 47.6% 해가지고 하나같이
특정 당은 하나같이 수개표보다 당일 최종 결과가 더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거는 이 당일 최종 결과에다가 사전투표 결과를 더하면은 전체 최종이 나오게 되는데, 사전투표를 더하면은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5군데의 경우 원래 전체가 37%, 35%, 38%, 36%, 33%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51%, 50%, 54%, 54%, 51%가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같은 당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국힘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구인데 수개표 샘플 결과는 61.6%인데 당일 최종은 54.6%로 줄어들고 사전투표를 합하면 47.6%로 더 떨어져서 탈락을 했습니다. 다 같은 결과입니다. 서대문갑, 강서구을, 대전 서구을, 용인시 정까지 수개표로 샘플링을 했을 때 60% 근방이 나왔는데, 요게 60% 근방이면은 당연히 최종 결과도 69% 근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40 몇 프로 나와서 전부 다 탈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같은 당 소속이라는 겁니다. 국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공정 샘플링, 즉 샘플링을 아주 공정을 했을 때 30% 득표율 후보자가 최종 50%까지 올라가 가지고 당선이 되었을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확률이 0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숫자입니다. 또한 특정 당은 샘플링보다 당일 최종에서 평균 7.7% 정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또한 자연적으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행운, 즉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행운은 오직 특정 당에게만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또한 확률은 0이고요. 반대로 국힘은 항상 득표율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확률은 0이고요. 그래서 국힘은 모든 선거구에서 불운만 계속 발생을 합니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광진을에서 특정 당은 샘플에서 당일 최종으로 갈 때 7.2%가 플러스가 됐는데 국힘당은 마이너스 7%가 됐고요. 서대문갑에서는 특정 당은 8.5% 증가를 했는데 국힘은 마이너스 9.1%고요. 강서구 을에서는 특정 당은 9.2%였는데 마이너스 9.2%. 그 다음에 특정 당은 12.1% 증가를 할 때 대전 서구 을에서 국힘은 마이너스 12%. 용인시 정에서도 특정 당이 10.4% 증가할 때 국힘은 마이너스 19%에서 특정 당이 올라간 퍼센트하고 국힘당이 떨어진 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 또한 확률적으로 0입니다. 특히 강서구 을 같은 경우에는 9.2%, 9.2% 딱 맞고요. 12.1%, 12.6%, 10.4%, 10.9% 해가지고 특정 당이 올라간 것만큼 국힘당은 내려옵니다. 마치 이거를 보면은 국힘당에서 표를 빼가지고 특정 당에다가 집어넣지 않았느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문점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힘에서는 손 떨리는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손 떨리는 노인들이 표를 찍을 때 손이 떨려가지고 기계가 읽지 못하는 표를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읽지 못하는 표, 즉 개표기 불통과 표가 국힘 지지율이 자연적으로 높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즉 불통과하는 데서는 높게 나오고 그 다음번에 실제로서는 낮게 나온다. 이유는 손이 떨려가지고 불통과하는 표를 많이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호남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즉 호남 지역에서는 거기도 손 떨리는 노인들이 많죠. 그 손 떨리는 노인들이 특정 당을 많이 지지합니다. 그래서 손 떨리는 노인들이 특정 당에 많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수개표 한 표가 특정 당의 수개표가 높아야 됩니다. 손이 많이 떨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특정 당의 지지율이 낮아져야 되는데 분석한 결과 수개표 결과보다 당일 최종이 0.4% 더 높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손 떨리는 국힘 지지자들은 마이너스 7.7%가 나왔는데 손 떨리는 호남 지역은 오히려 0.3%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설명이 안 되죠. 그렇지만 호남 지역에서도 8군데에서는 손 떨리는 노인 효과가 나왔습니다. 즉 8군데에서는 당일 최종이 이 수개표 한 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호남 지역 광주, 동구, 갑의 특정당은 마이너스 0.3%가 되고 국힘은 플러스 0.3%가 됐습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나왔죠. 전주시 갑의 경우에도 특정당은 0.3% 올라가고 국힘은 마이너스가 나왔고 이건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의 경우에는 특정당이 0.4% 하락할 때 국힘이 0.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즉 샘플한 것이나 당일 최종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샘플은 86.4%였는데 당일 최종은 86.1%. 여기서 샘플은 13.6%였는데 당일 최종은 13%. 여기서 특정당이 샘플은 74%, 당일도 74%, 15.9%, 13.3%에서 샘플한 거하고 당일 최종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는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호남 지역만 그렇고 다른 쪽은 그렇게 안 나왔죠. 이번에는 호남 지역의 그 8군데에서는 손 떨리는 노인 효과가 나왔다 그랬는데 그 8군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8군데는 광주, 서구, 을부터 영암, 무안, 신안까지 이 8군데가 여기 보여져 있습니다. 이 8군데의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는 국힘 지지율이 10% 내외입니다. 즉 10명 중에 1명만 국힘을 지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국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리고 특정 당의 지지율은 반면 최소 50% 이상입니다. 즉 여기서는 특정 당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데만, 딱 이런 데만 수개표 결과보다 당일 최종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죠. 왜 그런 데만 내려갔을까? 그런데 표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 특정 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만큼 무소속이나 정의당 득표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당이 내려가고 이 내려간 만큼의 표를 무소속이나 정의당 표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무소속이나 정의당 후보는 어차피 당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표를 옮겨주나 마나 소용이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옮겨줬을까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나와보면은 진보당의 경우, 광주 북구 을의 경우, 진보당의 경우 수개표 결과는 14.8%입니다. 그런데 표가 올라가서 당일 최종은 17.9%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탈락이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벌어지는 일이 재밌습니다. 후보가 나왔을 때 10% 이상이면은 50%를 선거비를 보전을 받습니다. 근데 15% 이상이면은 100% 선거비를 보전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 페이지에서 14.8%면은 10% 이상이기 때문에 50%밖에 보전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싹 올려줘 가지고 17.9%가 되면은 100%를 보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100%를 보전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개표와 그 최종의 결과를 이렇게 진보당은 올라가지만 국힘의 경우에는 내려가거나 여기 보면 9.1에서 8.3으로 내려가거나 또는 4.7에서 5.49로 약간 올라갑니다. 이거는 다 통계 범위 내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입니다. 어떤 데는 올라가고 어떤 데는 내려가고 하는 게 정상인데 국힘은 어쨌든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특정당이 그대로 있거나 내려갔다. 근데 내려간 게 진보당으로 가거나 또는 무소속으로 갔다라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무조건 국힘은 수개표보다 내려가고 특정당은 수개표보다 올라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저절로 일어났다고요? 전자개표기가 이거를 저절로 알아서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이런 짓을 했다고요?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힘의 7.7%를 빼서 특정당의 7.7%를 더했습니다. 물론 호남 지역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에서 15.4%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하남시 갑의 경우인데요. 하남시 갑의 경우에는 국힘 66.4% 지지율 후보가 특정당 33.6%한테 졌습니다. 만약에 샘플링 결과로만 분석을 해보면 이걸로 판정을 해보면 국힘이 217 선거구에서 이겨야 됩니다. 200석 이상을 국힘이 차지해야 되는데 현실은 108석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국힘이 10% 이상인 선거구, 국힘이 10% 이상 지지율을 받는 호남 지역에서는 특정 당의 표가 정의당이나 무소속으로 옮겨감으로써 좌파 후보들의 선거비가 보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도 이기고 좌파 후보도 챙기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벌어질 확률은 0%입니다. 그냥 0이에요. 뭐 0.000 해가지고 소수점 이하로 200승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0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교한 설계가 전자개표기에서 저절로 이루어졌다? 그 거짓말을 믿습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전자개표기의 득표율을 정교하게 조작하였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쭉 보여줬는데요. 모든 지역구에서 국힘은 무조건 하락하고요. 특정당은 무조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건 좀 심하다 싶은 데가 있는데 용인시 병의 경우 특정당이 31% 득표율인데 수개표에서는 31% 득표율인데 당선이 되고 국힘은 68% 거의 70% 가까이 수개표에서 얻었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정이 있었는가 하는 거는 이 표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선거도 굉장한 부정이 있고요. 심지어는 전자개표기까지 부정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고 이거는 선관위의 작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사를 하자 그러니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이저 언론은 없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꽉 입을 다물고 있고요.
KBS, SBS, MBC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모든 메이저 언론이 입을 꾹 다물고 있고요. 대법원에서는 이게 문제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판결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2022년도에 있었던 판결인데, 누가 부정선거를 했는지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한다라는 게 결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누가 했는지 니들이 잡아야지, 잡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고소하는 사람에게 네가 수사도 해오고 범인도 잡아와야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대법원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부, 국회는 당연히 부정선거로 들어온 국회의원들이니까 옹호를 하고요.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입니다. 이번 정부는 국민들이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뽑아준 그런 정부인데 정부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 상태로 그냥 2027년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이거는 무조건 좌파 대통령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면 선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 총선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좌파가 국회의원을 200석 이상 차지하게 될 겁니다. 200석 이상이면은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버리고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바꿔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에 실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그 다음에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아무나 다 국민으로 만들고, 즉 국민이라는 것이 그 범위가 중국 교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이민자들 무조건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서 이 나라를 공산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한번 공산화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선거를 치루어도 그 선거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공산국가로 몇십 년이 가게 될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2027년까지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으면 공산화 될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될지, 북한이 될지, 중공이 될지, 러시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공산화의 길을 걷고 공산화된 나라들의 모든 특징들처럼 국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남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같이 이 일에 대해서 항의하고 정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